네, 안녕하세요. 조금 수업 준비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수업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자마자 그것 좀 남겨주세요. 그 메시지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해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저도 이게 좀 여러 가지를 계속 세팅을 해야 돼서 잠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 포함해서 28명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빠르게 들어와서 출석 메시지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67쪽까지 했네요. 67쪽 펴주시고요. 같이 함께 67쪽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67쪽 요 존임 문화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에 늦은 줄 알았는데 늦진 않아서 다행이고요. 여러분들 일단 들어오는 대로 좀만 더 기다렸다가 같이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많이 안 들어왔네.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6교시에?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잠깐 출석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성준 학생 들어왔고, 네. 그래서 곽희준 학생, 네. 예, 강우현 학생, 네, 들어왔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현준 학생, 많이 안 들어왔네. 자, 2학년 5반의 조현준 학생 좀 불러주세요. 제가 이게 못 봤는지 이 순서대로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좀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현준 학생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김선우 학생 들어왔고, 김준태 학생 들어왔고, 박찬혁 들어왔고, 박찬혁 학생 좀 불러주세요. 박찬혁 학생. 네, 박찬혁 학생. 예. 들어왔네. 김찬욱 학생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그러면 권호훈 학생 들어왔고, 양유성 학생 들어왔고, 홍현 들어왔고, 박성빈 들어왔고, 양유성 학생, 어디 갔지? 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랬어요. 학번 이름으로 조금만 좀 해주세요. 네. 계속 찾게 되네요. 네.
학번 이름 순서로만 좀 해주시고 이도현 학생 이도현 학생이 없는 것 같은데? 이한빈 학생 있고 이도현 학생 좀 연락해서 좀 들어와 달라고 좀 해주세요. 2학년 7반 학생들, 네. 양유성 학생도 그렇고, 네. 양유성, 이도현, 네. 있어요, 쌤. 있어요. 네. 저 있어요. 양유성, 양유성 미안해요, 있어요.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이도현 학생이 없는데 미안해요. 네. 이거 보고 찾다 보니까 조금 네, 시간이 걸린다는 점 양해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임성윤 학생 왔고, 정승용, 정민규 학생이 없네. 얘도 8반에 혼자인데. 여러분들 그 아침에도 계속 튕겨가지고 막 계속 수강 인원이 변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튕기거나 이게 서버가 불안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재접속해 주시고 들어온 다음에 메시지도 꼭 같이 좀 남겨주세요. 재접속한 다음에 성함별 당연 문창준 학생 지금 여기 수업 듣는 거 맞아요? 내가 이게 이름이 안 보이네 갑자기 출석부에서 씨발 그래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다른 반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그 1학년 수업 들을 때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다른 반에서도 제가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살려준 애 한 명 있거든요. 일단 신청하면 일단 받긴 하고 한 얘도 없는데 이름이 오늘 수요일 수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C 수업이죠, C. 유성아 너 맞아. 나 맞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했나 봐요. 지금 업무하다 와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네. 이게 한 번씩 이게 눈앞에 출석부를 두고도 안 보일 때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8명이 돼야 되는데 또 한 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 미술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출석 체크 굉장히 어렵고요. 네, 간만에. 네. 자, 같이 수업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그 대지마까지는 했었으니까 요 밑에 부분을 같이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공업의 발달에 앞서서 꼭 필요한 게 이 농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 예, 예. 예, 마이크 안 되는 것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시킬 일 있으면은 다른 학생 위주로 시킬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개간 사업으로 예, 경지가 확대되고 예, 농기구와 시비법이 개량돼서 그 시비법이 여러분들 거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따지면 밥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잘 성장하라고. 예, 그래서 예, 그 식물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농업이 발달해서 그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쌀이나 주요 곡물 위주의 생산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요걸 비교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통 시대에 농업은 대부분 진짜 먹고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반면 이 여러 가지 이런 농업이 발전을 하면 먹는 것, 밥을 위한 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차나 이런 기호식품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막번 체제의 정비로
전국에 도로망이 형성됐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산킨 고타이 제도라고 하는 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산킨 고타이 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이 요런 거주 지역, 에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걸 에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방의 영주들이 이 이 도시 안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기거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가는 길에 계속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의 정비가 쉽게 그러니까 교통망의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에 따라서 이 각자의 도시가 이렇게 각지의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업조합을 조직해서 그 이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존인 문화에서도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물건, 그러니까 뭐 옷을 파는지 아니면 그 뭐 도자기를 파는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대도시의 이 이 상인들이 그 가부키나 우키우에 같은 특유의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받은 게 여러분들도 좀 밑으로 좀 한참 내려와서 이 일본의 화풍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 이 고흐 아저씨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그 고흐의 그런 별이 흐르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뭐 이런 그 스테리 나잇 영어로는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하고 해바라기나 이런 작품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주면 좋을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된 이유가 이 위에 나왔던 이 대지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일본에 대한 정부가 그리고 문화가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도막부라고 하는 막부가 제가 몇 차례 이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 되게 통제가 굉장히 나름 통제를 되게 강하게 하던 정부였기 때문에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을 굉장히 관학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학문으로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후대로 가면 갈수록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일부 학자들은 그러니까 요 성리학도 그렇고 양명학도 그렇고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문이 깊어지다 보니까 일본의 이 고전이나 고대사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이 국학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국학이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 그거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실학자들이 유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모두 포함시킨 그런 역사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런 것 같은 연구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고대사를 정리함으로써 왜 우리가 일본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립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요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후에 이 국학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무사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의 그런 사상적 배경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똑바로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무사들, 막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이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무사정권을 타도하고 막부를 타도하고 존왕량이 왕을 귀하게 여기고
양이 오랑캐와 뭐 싸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여기 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했던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이거 성리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에도 시대의 무사들이 도시에 거주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래는 이 무사들이 대부분 그 자기의 영주 근처에 거주를 했어야 된다면 그 병농 분리 정책으로 인해서 그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해서 도시 에도나 아니면 지방의 그 다이묘 근처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네, 문화가 생겼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일본의 문화들이 그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에도 막부의 다이묘 통제라고 하는 걸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 강화, 즉 한국사로 따지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현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막부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무사 정권에 비해서는 에도 막부가 가장 이 다이묘 지방에 대한 통제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킹고타이 제도라고 해서 아니 그냥 와서 사는데 왜 이것이 다이묘를 견제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이게 그때 당시 문화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확실한 도표가 나오죠, 여러분들. 영지는 그 지방에서 다이묘들이 사는 데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이묘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파견된 관리가 향리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이 가신들, 직접 자신이 월급을 줘야 되는 신하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배 신하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생활비가 약 30%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이 뭐 막부에 저항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뭐 이런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오가는 길에서 계속 허비하게 하면서 다이묘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막게 한 거고. 그래서 다이묘의 크기들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이묘가 막부로부터 지배권을 부여받은 영지와 그 지배 기구를 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60개에서 70개가 있었고 이 다이묘들은 평상시에는 영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 정해진 병마를 준비하고 싸움터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공사에 동원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 거주하는 성 이외의 성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거주하는 성 이외의 모든 성을 파괴했다. 이게 되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무가제도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성도 못 쌓게 하고요. 그러니까 성을 파괴도 했지만 새롭게 성 쌓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을 보수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세력을 결집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그 중앙 막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영지를 몰수하거나 삭감했다. 그래서 이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거의 대표적인 방법이 산킹고타이 제도다. 그래서 가족을 인질로 머물고 그리고
1년 주기로 자신의 영지와 애도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입니다. 1년은 영지에서 1년은 애도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봉건 체제이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 참 여러분들 그거죠. 여러분들 주나라의 봉건제가 중앙 집권화를 거치면서 진나라의 군현제 그리고 과도기한테의 한나라의 군국제 그다음에 군현제 이렇게 서서히 발전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이들만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산킹고타이 제도 하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사람들을 한 거다. 그래서 대체로 2,000명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잠깐 내가 오늘이 17일이니까 여러분 이한빈 학생 여기 명나라 부분 좀 읽어주세요. 이한빈 학생 자 이게 뭔가 딴짓을 하는 건가? 그러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을 켜고 있는 여러분들 박성진 학생이 여기 명나라 부분을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가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번을 본인이 네. 각 현의 토지세와 요역을 모두 합치고 각 호의 토지와 성년 남자의 수에 따라 토지세와 요역을 할당하여 관청에 납부하도록 한다. 각종 잡다한 부담은 모두 합쳐 한 가지 조목으로 하여 토지의 넓이에 따라 은으로 징수하여 관청에 바치도록 한다. 이게 명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역사의 식화지, 그 제도에 대한 거란 거예요. 식화지라고 하는 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이 식화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건 명사도 기전체 방식으로 쓴 거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바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가 평정된 지 오래되어 호구가 날로 번창하니 인정을 헤아려 정세를 부과하기 어렵다. 인정은 늘더라도 토지는 늘지 않으니 현재의 세역 장부에 등재된 인정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구히 고정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 태어난 인정으로부터 꼭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강희제 시대의 그런 실록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은이라고 하는 애가 주요 결제 수단이다. 아시겠죠? 그건 알아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한 가지 조목으로 합친다라고 하면은 표현이 들어가고, 또 하나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거, 토지의 넓이대에 따라라고 이게 두 가지가 들어오면, 그리고 여기 요런 키포인트, 제가 지금 표시한,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은으로 낸다라고 하면 명나라의 일조 편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상으로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면 여러분들 교양 삼아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건 제가 막진 않을 텐데 이렇게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지정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영구히 고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정의 수를 여기에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이 첫 줄, 그러니까 이 나번의 첫 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요즘도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을 거둘 때 되게 이게
이런 것들도 고민의 대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뭐 경제나 아니면 뭐 일반 사회, 그러니까 일반 사회는 좀 그렇고 이게 뭐 통합 사회나 이런 아니면 뭐 사회문화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강의를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 청나라의 지정은 제도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 일본의 은이 예, 일본과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은이 유럽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은이 중국에선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이 경제 구조의 시스템이 그 이후에 나온 아편 전쟁이나 이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와 나의 제도와 명칭과 그 제도가 시행된 왕조를 써보자. 써놨죠, 여러분들? 네. 요거 네.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갔다. 그래서 가니까 일조 편법이 시행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3번 보시게 되면 나가 시행된 결과를 중국의 인구 변동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이 폐지되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이런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 굉장히 보급이 되면서 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존인 문화가 형성했던 그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배경이 그려진 일본 화풍을 무엇이라 하는가? 우키요에라고 해서 이런 좀 일본만의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일본스러운 그림 이런 형식이 나타났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주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뭐 기생이나 가부키 나름 쉽게 생각해서 일본식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극과 또 다른 의미로 고유한 그런 문화를 나타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들 그 양반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면 쓰고 풍자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것처럼 나름의 그런 문화들이 유행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존인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이게 계속 소비층이 있으니까 계속 발전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뭐 상인 또는 뭐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 문화가 유럽에 전달됐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고흐 아저씨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쭉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떻게 소개할래? 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 같이 보시게 되면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부터 보시게 되면 자 1번부터 봅시다. 춘추전국 시대에 유행했던 사상이 여러분들 제자백가라고 하는 여러 사상들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진나라가 여기서의 진이 진시황이 통일한 진이죠. 예, 이런 것 좀 알아주시고 요 진은 분연제를 했다. 그리고 금세 멸망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국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한나라가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호환 융합체제라고 해서 유목민족 출신인데 중국화된 그래서 중국화된 유목민족이 당나라 시기까지 여러분들 당나라 시기까지 지배층을 형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나라가 대운하를 만들었다. 그래서 수나라 하면 우리한테는 이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이렇게 되게 이상한 100만 명씩이나 이렇게 고구려에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자멸한 잘못 조금 부족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대운하라고 하는 새로운 그 토목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과거제도 도입했습니다.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이 당나라 하면 여러분들 율령 체제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형성을 했으니까 발전 단계로 넘어가 보면 송나라의 문치주의가 큰 문제를 가져오죠. 그래서 사대부라고 하는 나름의 그런
능력에 기반한 그 지배층이 형성되긴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 문제를 낳았고요. 대표적으로 요나라와 금나라한테 그 세금을 바치면서 평화를 사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여기에는 가마쿠라 마코라고 하는 분들이 성립이 되면서 무사 정권이 성립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명나라는 북로남해라고 해서 북쪽의 오랑캐, 남쪽의 왜구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는 난카쿠라고 불리는 요것 때문에 그 유럽과 일본이 계속 나름의 이런 교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국에 56개의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예전에는 점차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전에는 이 56개의 민족뿐만 아니라 비슷한 지역에 살더라도 이 말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 민족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강력한 이런 중국과 국경어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SNS나 이런 곳에서 한번 이슈가 딱 이게 그 주목이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열띤 의견을 표출하잖아요. 중국이 점차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다만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 걸 분출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무서워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국타 왕조 시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런 또 다른 아시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표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서아시아 지역은 석유가 풍부하게 나는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그렇게 그 인과관계가 이렇게 막 좋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교역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배워야 될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아직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많이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좀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성장해야 될 그런 위치이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문반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역사가 나오면서 동시기에 있었던 중국의 역사의 흐름, 전개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그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밑에 있는 이런 연표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중국의 역사의 흐름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화면 공유뿐만 아니라 이게 네트워크 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한 번씩 이게 좀 불안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같이 그 공유했던 창을 다시 한번 띄워놓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늘. 오전부터 계속 저부터가 이렇게 한두 차례씩 튕기다 보니까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탈라스 전투 이런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바스 왕조가 한 거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후마이야 왕조가
성립했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국의 형성 중에서 네, 그래서 고대 서아시아를 배움으로써 현재의 예, 문화적 예, 공통성 그리고 특징을 예,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흐름 알아주시고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파르티아 제국 순서로 예, 생겼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네, 그 국가가 서아시아를 통일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최대 영역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이 아시리아 왕조는 굉장히 그 중앙집권적인 이런 직접 지배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피정복민에 이게 참 중요한데 피정복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강력한 통치 제도를 네,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란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반란이나 이런 것들에 어, 못 이겨서 그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금세 멸망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가장 안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네, 조상을 욕보이는 건데 이런 무덤을 짓밟고 네,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아시리아가 통치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으로 형성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조는 여기서 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 이 밑에서 보시게 되면 그리스와의 전쟁, 즉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스파르타, 뭐 아테네 이런 국가들 도시 국가들과 주변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막 싸우는 그 대상이 되는 게 이 아케메네스 왕조가 되고요. 이 앞서서 이렇게 강압적인 통치를 했던 아시리아 왕조와는 비교가 되게 여러 가지 중앙집권 체제도 강화하는 반면에 이 관용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용 정책 때문에 200여 년 동안 네, 페르시아는 번영을 했다. 실제로 여러분들 원나라보다 청나라가 더 거의 그러니까 만큼이나 큰 땅을 다스렸지만 이 관용책과 그러니까 강경책과 회유책 그리고 강경책과 관용책을 같이 쓰면서 더 많이 더 오래 왕조를 유지했듯이 이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네, 그리스한테 지고 네, 그리스를 멸망시킨 그 알렉산더 왕이 세운 마케도니아한테 멸망당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거 잠깐 보시게 되면 2,400km래요. 아시겠죠? 역참을 설치했다. 네, 원나라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까지 왕의 명령이 빠르게 전달됐다. 평상시에는 상업도로로 기여했다.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용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보시게 되면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신전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네. 노예도 네, 금한다. 참 이게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봐 주시고 여러분들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게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왕 중의 왕이다. 그래서 광명의 신 어, 아우라 마스다의 높으신 뜻에 따라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왕권을 예, 그런 종교와 연결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름 이게 그 여러 가지 세계관,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세계관이 담긴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여러분들 그 기독교의 한 종파이긴 한데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은 예, 조로아스터교가 이게 정교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다리우스 1세가 시행한 중앙 집권 정책을 정리해 보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국을 20개 주로 나눴다. 네. 전국을 속주로 편성했다. 그리고 그 감찰관, 그러니까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감찰관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그 감찰관이 오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역참제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을 비교해 보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통점 여기다 이게 전국에 총독을 파견했다. 관리, 이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를 했다. 차이점은 그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통치한 반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는 관용 정책을 폈다. 아시리아와 여기서는 강압적인 정책을 했다면 여기는 관용 정책을 썼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줬냐면 왕의 통치를 정당화한 거죠. 신이 부여했다, 권한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의 번역, 그래서 이게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이거이긴 한데, 이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다음에 서쪽에는 로마가, 동쪽에는 이란 계통의 종족이 세력을 키웠다. 그래서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슬람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계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요. 나중에 나올 오스만 투르크는 나중에 이게 터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흐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알아두셔야 도대체 페르시아는 누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엄청 넓죠,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 엄청 넓은 지역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도 똑같이 관대하게 통치를 했고요.
수도도 만들었다. 네,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무역을 했다.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여러분들 이중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중개가, 여기서 제가 아는 바가 맞으면 스포츠 생중계할 때 이게 그런 느낌과 여러분들 중개 무역할 때 그게 약간 좀 이게 맞춤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 지역에서 물건 사서 저 지역 가서 팔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중국에서의 물건을 사다가 유럽에다가 로마에다 팔면서 이익을 취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 인도의 쿠시아 남부 등과 경쟁을 하다 쇠약해졌고 결국 사산주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왕조가 사산주 페르시아로 계속 발전됐다. 그래서 이란 계통의 농경민이 세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내걸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대제국을 또 이렇게 건설한 거죠.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끊임없이 경쟁했다.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정했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하고, 그래서 지방 총독을 파견해서 중앙 집권을 확립했다. 그래서 요충지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 그렇지만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그리고 왕실의 내분으로 7세기 중엽에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았을 때 이 지역은 뭐 예를 들어 기독교가 뭐 생겼을 때부터 먼 옛날부터 이슬람을 믿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나중이죠, 여러분. 7세기면 600년대 그때 이제 이슬람이 발흥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 지역의 주요 종교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을 새겨 넣었다. 금화고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 불이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페르시아 문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는 불을 숭배하고 조로아스터교를 널리 믿었고요. 그래서 이원론적 입장에서 이런 장소로 파악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의 신에게 은혜를 입어 최후 심판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세계관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교리들이 천국 지옥,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 이런 것들이 여러 종교에 영향을 줬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여러 문화를 융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건축과 공예에서. 그리고 페르세폴리스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에는 여러 나라의 문화가 남아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걸 좀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페르시아의 유리가 신라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신라 왕족의 무덤, 경주에 있는 그 무덤을 발굴해 보면 유리로 된 팔찌, 유리로 된 귀걸이, 유리로 된 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지증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이 그 이슬람 계열에서 이렇게 이주해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정도로 이 신라가 이 이슬람 쪽과의 그러니까 교류가 상당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스식 기둥, 뭐 조공행렬도, 네, 동물의 투쟁, 동물 투쟁도 뭐 이런 것들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식 돌기둥, 아시리아의 미술 양식, 안면수 신상, 그리고 돌기둥으로 네, 떠받치는 공법,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네, 그 다양한 그런 문화들을 섞어서 사용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게 되면 이게 세계주의적인 네, 종교의 만이교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고생했고요. 예, 다음 시간에 예,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네. 쌤, 네, 있잖아요. 그 앞에 좀 보여주세요. 잘 못 들었어. 뭐라고요? 그 앞에 좀 보여주세요. 이게 화면이 앞에 쪽이 뭐요? 그 앞에 그 화면이 뭉쳐가지고 아, 빛을 여기가 못 쳤어요. 뭉쳐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한 그 장면에 뭉쳐 있어가지고 아, 쳤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네네네네. 어디부터 좀 잘 못했는지 채팅으로라도 좀 꼭 좀 알려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 메시지 꼭 남겨주고 나가주세요. 여기 보여주면 되는,